유엔군 사령부의 서울 이전. 주한미군의 철수. 54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은 2개 사단의 철수를 발표했다. 한국전쟁이 끝난 관계로 앞으로 주한미군의 병력은 단계적으로 줄일 거임. 대신 공산군이 재침할 경우 즉각적인 보복을 단행할 테니 안심들 하삼. 하지만 일방적인 발표에 이승만 정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직 상호 방위 조약이 발효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철군 발표라니. 정부는 미 대사관에 항의를 해봤지만 돌아오는 말은 단호했다. 30만 명이나 주둔하면 돈이 얼마나 깨지는 줄 알아요? 주한미국 감축은 어쩔 수 없습니다. 놔. 그리고 결국 3월에 주한미군 한 개 사단을 철수한 데 이어 6월에 다시 한 개 사단을 추가로 철수했다. 이로써 53년 7월 32만 명이던 주한미군은 1년 사이에 24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미국의 계획은 앞으로도 4개 사단을 더 철수할 계획이어서 미국은 최종적으로 2개 사단 7만 명의 병력만을 주둔할 예정이었다. 미군은 철수하지만 공산군이 재침할 경우 즉각 보복하겠다. 그러나 미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전쟁의 악몽을 지울 수 없는 한국 국민들에게 커다란 불안감을 안겨주었으니 국회도 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군 철수라니 무서워서 어디 살겠나? 이어서 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발했다. 수백 명의 상위 군인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시위를 했는가 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말라! 철수하면 우리는 단독으로라도 북진 통일하겠다! 수십만 명의 학생들과 직장인들도 동원되어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미국은 한국의 자유를 지켜달라! 하지만 시위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미국이 내린 결정을 한국이 뒤엎을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 55년까지 주한미군의 수는 8만 5천여 명으로 급감하게 된다. 주한미군 병력 추이 그래프이다. 애초에 주한미군의 주둔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한국 지키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미 행정부의 방침에 달려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에 한국의 뜻이 반영될 여지는 전혀 없었다. 한국전쟁이 낳은 사생아 카투사. 54년 주한미군 철수와 동시에 한국군과 미군 사이에는 카투사 논쟁이 벌어졌다. 미군은 철수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수가 줄어든 관계로 부족한 인원을 메우기 위해 카투사를 증원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카투사를 2만 8천 명으로 늘려줬으면 하는데 하지만 육군은 반대했다. 너무 많아요. 1만 명 정도로 합시다. 그러자 미군은 반발했다. 요즘 미군들 철수해서 일손 부족해진 거 모르심? 때문에 카투사 정원을 놓고 양측은 서로 밀고 당기는 신경전을 한동안 계속하게 된다. 인원 좀 늘려주삼. 안됨요. 그건 무리임. 이렇게 미군이 간곡히 부탁을 했던 이유는 한국군을 데려다 공짜로 쓰는 맛에 재미를 붙인 탓이었다. 카투사는 세계적으로도 그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부대였으니 이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제도적으로는 외국 군대에 편입되어 있었으니 고용관계인 용병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상한 군인들이었다. 법적인 근거도 전혀 없었다.
카투사는 한국전쟁 중에 이승만과 메가더가 구두로 합의한 게 전부였다. 그래서 카투사를 두고 한국전쟁이 낳은 기형아라는 말도 나왔다. 전쟁 당시 미국의 보고서를 보면 이렇다. 한국군 보충병은 마치 길바닥에서 쓰레기나 줍게 하려고 모아놓은 거지꼴과 같아서 이들의 몸에서 이를 제거하고 옷을 세탁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격리시켜야 했다. 징집된 카투사들은 일본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다. 상부에서는 이들도 미군과 똑같은 대우를 하라고 했기에 옷, 장비, 식량을 똑같이 지급했다가 그러나 영어를 하지 못해 손짓, 발짓으로 흉내를 내도록 시켰다. 이들은 미국인들과는 달리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인지라 강압적인 규율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훈련을 시킬 수가 없었다. 한국인들은 고함을 치고 윽박을 질러야만 말귀가 통한다는. 그런데 한국군들끼리는 규율이 엄했고 어떤 때는 잔인하기도 했고 원칙에 따르지도 않고 임의적인 것도 많았다. 그들은 그러한 규율 밑에서 자라왔기에 다른 방법은 도통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당시 미군들이 보는 시각이 이러했으니 미군 또한 한국군을 고압적으로 대하려 했고 때문에 카투사들은 먹는 것 이외에는 좋은 대접을 받기가 힘들었다. 유엔군 사령부의 서울 이전과 핵무기 배치. 50년대 후반이 되자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은 급속도로 이승만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먼저 57년 7월 도쿄에 있던 극동 유엔군 사령부가 서울로 이전하였다. 50년 한국전쟁의 작전 지휘를 위해 만들어진 지 7년 만에 서울로 옮겨진 것이다. 고맙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군 사령부는 주한미군 본부를 겸하게 되었으니 미 8군 사령관이 되면 유엔군 사령관에서 한미연합사령관까지 한국군 작전지휘관에서 동아시아의 작전명령관까지 엄청난 권한을 부여받게 된 것이었다. 헤헤. 그로부터 나흘 뒤 공군기지에는 제트기 인수식이 있었다. 미국에서 제트기들이 대량으로 들어온 것이다. 당시 제트기는 첨단 무기로 인식되었고 제트기를 보유한 나라는 손에 꼽힐 정도였으니 제트기 인수식은 그야말로 국가적 행사로 거행되었다. 오, 땡큐. 하지만 이런 즐거움도 잠시였다. 57년 8월 소련이 핵폭탄을 원거리에서 실어 나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의 발사 실험에 성공한 데 이어 두 달 후인 10월에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무인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소련의 과학기술력이 이 정도였단 말이야? 이는 미국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소련에 대한 두려움이 급부상한 계기가 되었다. 그 여파로 한국에는 58년 초 미사일 부대가 배치되었고 당시 첨단 제트기였던 팬텀기 편대를 배치하는 등 한국의 군사기지화를 위해 노력을 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한반도에 핵무기도 배치되게 되는데 이때 미국은 이례적으로 언론에 한반도의 핵무기 배치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했습니다. 소련의 신무기 개발 소식에 의기양양해진 김일성이 혹시나 오판을 하지 않을까 핵무기 배치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려서 김일성을 압박하고자 만든 카드였다. 59년부터는 한미 공동으로 전술 핵무기 훈련도 시작했다지. 그러자 겁을 먹은 북한이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이제 군비 경쟁은 그만하죠. 우리는 중국 인민군들 완전 다 철수했시다. 앞으로 조선인민군들 숫자도 1만 명 정도로 감축할 기라요. 기칸이 어서 남조선도 미군을 철수하고 군비를 감축하라요.